네, 안녕하세요. 사람 사는 집을 짓다 휴먼홈 소장 최통국입니다. 지난번 영상을 이어서 오늘도 두 번째 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앞선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건축주가 집을 지을 때 보통 그런 마음들을 많이 갖잖아요. 이왕이면 즐겁게 짓고 복잡한 일 겪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휴먼홈처럼 하면 그런 불미스러운 일을 피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고 있습니다. 제가 바라고 싶은 것은 어떻게 하면 집 짓기를 하는데 건축주도 시공자도 서로 소통하면서 즐겁게 기쁘게 지을 수 있는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그동안 휴먼홈이 이와 같이 하면서 건축주가 복잡한 일을 겪지 않고 집을 지었다는 그 경험들을 통해서 저희가 나름 증명된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같이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 영상에서는 저희가 이 집의 건축주를 만나고 그 건축주가 선택하신 그 땅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휴먼홈이 설계를 하기 전 진행하는 것 그리고 설계물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해보았어요. 이번 두 번째 영상이 처음이라고 하신 분들은 꼭 첫 번째 영상도 가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영상에서는 설계를 끝난 다음에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이제 모든 설계 작업이 끝났어요. 설계 작업이 끝나면 견적을 산출을 할 수가 있어요. 많은 분들이 상담을 할 때 이런 질문들을 하시죠. 내가 몇 평으로 해서 어떤 구조로 해서 지붕 마감재, 외벽 마감재는 뭘로 할 것이고 튼튼하고 따뜻한 집을 짓고 싶다. 평당 얼마입니까? 이렇게들 이야기를 많이 하실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은 정말 불투명한 금액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물론 그 정도 부분에서는 가늠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정확한 건축비는 설계 도면에 따라서 그 건축비가 달라지고 건축 사양에 따라서 건축비가 정말 많이 달라져요. 건축 사양은 지붕, 외벽, 따뜻하고 이것뿐만 아니고 내부적으로 형성되는 인테리어적인 부분도 다양하게 많고요. 그리고 외부, 내부의 각 부분을 디테일한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도 건축비가 달라지고요. 보이지 않는 부분들도 많이 있어요. 구조적인 부분 포함을 해서 전기, 설비, 방수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건축비는 다양하게 예산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상담할 때 이야기하시는 그런 요소들을 가지고 또 설계사에서 제공받은 건축 도면만을 가지고 건축 예산을 받다 보면 그 역시도 다양한 건축비들이 나와요. 이렇게 절대적으로 똑같은 단가가 나올 수가 없어요. 각 시공사들이 그 집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매뉴얼을 가지고 설계상에 표현하지 않은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을 하냐에 따라서 그 부분들이 건축 예산에 반영되기 때문에 건축비는 1부터 10까지 모두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그 시공사와 협력된 업체들에 대한 비용들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모든 견적서들이 다르게 산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견적을 정확하게 잡기 위해서는 설계 도면도 정확하게 잘 나와야 되는 필요성도 있고요. 그 다음에 꼭 중요한 시방서를 잡아주는 것도 몹시 중요합니다. 저희 휴먼홈이 처음 13년도부터 시작을 했을 때 시방서를 만들기 시작을 했는데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면 그 당시에는 주택에서 시방서에 대해서는 많이 언급을 하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 시방서가 건축주하고 분쟁이 일어나는 것을 조금이라도 막아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시방서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희는 초기부터 시방서를 만들어서 진행을 해오고 있는데, 이렇게 설계 도면이 끝나면 그 다음 단계로는 시방서를 만들어주게 돼요. 물론 설계를 할 때 어느 정도 부분에서는 마감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결정이 됐기 때문에 그거 외에 결정되지 않은 부분들도 역시 시방서를 잡는 과정에서 꼭 결정을 하고서 넘어가야 되는 거죠. 이제부터는 그 시방서를 보게 될 건데, 이 시방서 안에는 건축 설계 도면에 결정되어 있던 그런 요소들도 이 시방서에도 다 포함이 됩니다. 땅의 면적, 건축의 면적, 그 다음에 요소들을 기록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위성 사진으로 보는 이 집터, 가스, 오수, 상수, 우수 이런 기록들 정보를 같이 시방서에도 담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설계상의 완성이 마무리가 된 이 집터에 앉혀질 건물의 모양, 도면으로 완성된 전체적인 투시도를 이 시방서에 담아주고요. 외부, 내부 각 공간들을 이렇게 투시도로 해서 담아줍니다. 이 투시도를 이 시방서에 같이 포함시키는 이유는 저희 시방서는 현장에 배치를 하게 돼요. 그러면 모든 작업자들이 이 시방서를 같이 보게 되는 거죠.
건축주하고 이야기를 나눈 이 설계 도면의 정확한 외부 내부의 이미지들을 저희 현장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모든 각 공정의 작업자들도 같이 보게 해서 이 집의 이미지를 작업자들도 인식을 하게끔 하는 거죠. 그래야 건축주하고 휴머눔이 서로 구상을 한 그런 이미지를 토대로 해서 작업자들도 인지를 정확하게 한 후에 작업을 해야 각 요소에 문제가 되지 않게끔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다음은 이렇게 창문 계획인데, 이렇게 시야 확보를 위해서 창문 계획을 잡은 거죠. 거실에서 보는 것, 식탁에서 보는 것, 주방에서 보는 것, 다용도실, 화장실, 이렇게 창문 계획을 잡고요. 이 창문으로 인해서 바람이 어떻게 통한다라고 하는 그런 계획을 해서 창문 계획을 잡아준 거. 다음에는 이렇게 인면도도에서 시방수에 같이 넣어주고요. 여기부터는 각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공사를 한다라고 하는 그런 계획을 넣어주고 있어요. 기초 터파기, 단열재 깔기, 철근 배관하고 설비 배관, 이렇게 해서 기초를 만들어주는 과정. 그리고 경량 목구조이기 때문에 기초와 토대가 만나는 부분, 헤더를 만드는 그리고 철물을 사용하는 부분, 구조 보강을 위한 브레이스 시공, 전체적인 목구조에 대해서 특정 부분들을 시방수에 넣어 주었고요. 난방 배관을 할 때 작업이 진행되는 것들, 필름을 깔아주는 것, 방수 시트를 깔아주는 것, 그리고 단열재 깔기, 난방 배관하고 에콘도 매트, 그리고 보일러 시공에 대한 기록을 넣어줬고요. 3차 방수를 통해서 방수가 진행이 된다, 이렇게 방수에 대한 기록도 넣어줬어요. 저희 휴머눔은 여태까지 집을 지으면서 어느 한 집도 방수에 대해서 문제가 생긴 집이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한 자부심을 느끼고요. 물론 역시 단열도 그 못지않게 잘 되어 있죠. 모든 그 건물들이 그런 것처럼 단열이 몹시 중요하죠. 그래서 단열재 사용에 대해서 기초, 외벽, 지붕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넣어 주었습니다. 이 목조주택 같은 경우는 단열재를 시공을 할 때 특히 벽의 코너, 벽과 장선의 코너, 그리고 벽과 지붕의 코너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시공을 해주냐에 따라서 그 집의 단열성에 대한 품질이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 시공 매뉴얼에 포함을 시켜서 작업자들도 역시 그대로 시공을 하게끔 매뉴얼이 정해져 있습니다. 설비적인 배관 부분들을 어떻게 시공을 하는지,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그 오수 배관, 상수 배관들을 어느 부분에서 올라가는지에 대한 기록들을 이렇게 매뉴얼에 자리를 하고 있고요. 내원수 이중 배관에 대한 것, 그리고 층 화장실에 대한 설비 배관을 소음 차단 위해서 다시 한번 밴딩 처리를 하는 이런 기록들도 시방수에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토목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모든 작업들도 이렇게 시방수에 포함을 시켜주고 있고요. 목구조 작업을 할 때 특정 부위, 구조상에 꼭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면 시방서에 역시 표기를 해서 기록을 해두고 있어요. 기초와 토대가 연결되도록 하는 에란카의 간격, 그리고 흔들림 영향에 좀 더 보완을 하고자 브레이스를 설치를 하게 되잖아요. 이 방법은 아주 오래전 미국에서 사용하는 그런 공법인데, 철물도 있지만 저희 휴머놈은 목구조와 같은 동일한 자재로 해서 특정 부위마다 브레이스를 꼭 벽체 속에 일체화로 시공을 해주고 있죠. 이 브레이스 위치나 개수는 각 도면마다 차이점은 있는데, 그 도면에 맞게끔 브레이스가 놓여질 위치를 잡아주고 개수 역시 결정을 해줍니다. 그 한 개층에 적게는 3개, 많게는 4개까지 시공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브레이스를 일체화로 시공을 하게 되면 흔들림에 대한 많은 저항력을 갖게 되죠. 다음은 내부 벽에 도강판이 놓여질 위치를 결정을 해주고요. 조명의 위치도 역시 시방수에 잡아주고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전기 도면이 건축주가 요구하는 도면들을 만들어지지 않고 기본적인 전기 도면이 나오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렇게 되든 아니면 정확한 도면이 나오든 조명에 대한 위치, 콘센트 위치, 스위치 위치, 에어컨의 위치, 그 다음에 에어컨 배관을 시방수에 같이 포함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방에 대한 계획도, 이것도 역시 도면에도 표기가 되어 있을 수도 있고 또 없을 수도 있지만, 난방에 대한 분배는 최대한 많이 해주는 것이 좋고요. 그 난방에 대한 분배에 따라서 시방수에 색깔로 표기를 해주는 거죠. 작업자가 보든 건축주가 보든 이 색깔별로 표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보일러실에서 각 라인들이 어떻게 지나갔구나라는 것을 쉽게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색깔이 없는 부분은 난방 배관이 들어가 있지 않은 부분이에요. 현관 바닥은 난방 배관을 넣을 필요가 없고요. 그 다음에 계단 부분에도 역시 난방 배관을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이 부분은 계단 밑에 아이가 놀 수 있는 작은 비밀 공간을 만들었기 때문에 난방 배관을 같이 거실하고 연결해서 설치를 해주고요. 화장실도 역시 난방 배관이 꼭 들어가 줘야 되고요. 이 부분은 다용도실이에요. 다용도실은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을 하죠. 음식물도 보관하고 다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하기 때문에 난방 배관을 들어가지 않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건축주가 난방 배관을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난방 배관이 없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어요. 이와 같이 2층도 역시 난방 분배기를 이용해서 각 공간에 난방 배관을 분할을 해서 넣어줍니다. 이 부분은 다락방이기 때문에 난방 배관이 없어요. 모두 아신 것처럼 다락에는 난방 배관을 할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 자, 이 부분은 스타코에 대한 마감 설명을 한 것이고요. 특정 부분에서 마감에 대한 포인트가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을 명시를 해서 스타코 작업자가 내용을 보고서도 이해를 할 수 있게끔 시방서에 표기를 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내부적인 마감, 창문 주변을 어떤 자재로 해서 최종 마감을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들을 넣어주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각 공간마다의 벽, 천정에 어떤 마감재로 해서 할 것인지, 마루 까는 방식이 일자 배열로 깔 수도 있고 또는 그 갈매기 모양, 그 헤링본 모양으로 해서 깔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건축주와 미리 협의를 해서 어떤 마루로 깔고 어떤 모양으로, 그리고 걸레바지는 어떤 식으로 시공을 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시방서 마루 목록에다가 표기를 해주는 것이죠. 이 부분은 외부에 대한 전체적인 마감재를 표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스타코, 어떤 회사, 어떤 제품으로 시공을 할 것이고, 지붕재, 처마, 그리고 특정 부분에 대한 벽체 마감, 데크, 그리고 현관문, 바닥에 대한 돌, 그리고 창문에 대한 회사, 이러한 것들의 모든 사양들, 그 회사와 그 제품의 코드 번호까지 모두 기록을 해줍니다. 조명, 그리고 내부 방문, 도기, 변기, 세면기, 이런 모든 제품들도 역시 이와 같이 마찬가지로 그 제품에 대한 모델, 넘버까지 모두 결정을 해서 시방서에 넣어주게 돼요. 현관문 보시면 현관문에 대한 회사, 코렐 단열도어, 모델, 라인 플레이트 MS28, 크기 970x2100, 방향, 좌정첩, 우도어, 프레임 색상, 솔리드 블랙, 그 다음에 문 색상, 카마케 오크, 도어락, 압착식 일체형, 이렇게 모두 상세하게 결정을 해주는 거죠. 다음은 창문의 방 위치마다 사이즈, 개폐 방향, 이런 것들을 정해주고 있고요. 종류별대로 다 표기를 해주고, 화장실 같은 경우는 블라인드 일체형으로 해서 넣어주었고요. 다락방 같은 경우는 여기 건축주님께서 어떤 특정한 것을 이 부분에 설치를 하기 위해서 개폐 방식이 독일식 창문은 되지 않아서 다락방의 한 부분만 미국식 창문으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시방서에도 이렇게 표기를 해준 거죠. 이런 것들이 있으면 시공을 할 때 관리자도, 창문을 설치하는 작업자도 시방서를 보면서 특정 위치의 특이점을 확인해서 시공을 하기 때문에 문제 발생률을 없애거나 줄일 수가 있는 겁니다. 다음은 실내 방문인데요. 역시 마찬가지로 각 실의 모든 실에 들어갈 방문들을 결정을 해주고요. 하나만 보면 크기 750x2100, 문틀 2010바, 문짝 모델, YLM 색상, 방향, 유리가 있는지 없는지, 화장실 같은 경우 통풍구가 있는지 없는지, 수량, 손잡이, 정첩, 조명창, 이렇게 모두 표기가 되어 있어요. 각 실에 맞는 부분들을 시방서에 다 표기를 해 두고 있는 거죠. 그리고 화장실에 들어갈 모든 사항들을 다 정해서 기록을 해 두고 있고요. 조명도 역시 마찬가지로 거실, 방, 주방에 맞는 조명 디자인, 모델, 조명 이름, 와트수, 수량까지 다 이 부분에 표기를 해 두고 있어요. 자, 이렇게 시방서에 보면 도면에 표기되어 있지 않은 것들, 인테리어적인 요소, 제품의 구성, 이런 것들이 모두 시방서에 표기가 되어 있는데, 도면에 이런 계획도가 정확하게 표기가 되어 있지 않다고 하면 시방서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줘서 그 안에 별도로 해서 이런 계획을 포함시켜주면 좋습니다. 이렇게 시방서를 정확하게 하면 할수록 좋은 점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정확한 도면과 이렇게까지 표기된 시방서가 나와주면 보다 정확한 견적 산출이 가능합니다. 이런 바탕으로 해서 공사를 하고 공사가 끝나면 특정하게 변경사항이 없다고 하면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추가 공사 금액을 만들 수가 없어요. 건축주도 시공자도 도면과 시방서를 바탕으로 해서 이대로 공사를 한다고 하면 바뀔 항목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정확한 도면과 정확한 시방서가 있기 때문에 건축 중에 변경될 수 있는 사항들이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건축주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도면대로 공사가 마무리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여기서 더 나가면 흔히들 현장에서 많은 분쟁들이 있다고 해요. 그 중에 하나가 공사 중에 변경되는 것,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금액에 변경되는 사항, 추가 공사 금액이죠. 이런 것들 때문에 현장에서 불미스러운 일들이 발생이 돼요. 건축 도면만 가지고 이런 시방서에 없는 인테리어적인 요소들 또는 건축적인 요소들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전기의 조명 위치, 콘센트 위치, 스위치 위치, 그리고 설비적인 부분, 또 인테리어적인 요소들, 이런 것들을 공사 중에 건축적인 결정을 해달라고 하는 그런 경우들도 빈번하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건축주가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스트레스적인 부분들도 많이 있고요. 또 시공사 입장에서는 공사의 스케줄 진행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건축주가 결정을 해주는 거에 따라서 공사 스케줄에도 영향을 보기도 해요. 그러니 그런 것들 때문에 건축주는 건축주대로, 시공사는 시공자들대로 각각의 스트레스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 회차를 거듭하냐에 따라서 분쟁이 계속 발생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더 나쁘게 가다 보면 법적인 분쟁까지 가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휴머눔이 이야기하는 것은 집을 짓기 전에 최대한 그 준비를 철저하게 해둬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휴머눔이 처음 시작을 했을 때부터 시방서를 만들어 왔는데 초기의 시방서는 한 10여 페이지밖에 분량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해가 거듭할수록 필요한 것들을 점점 넣다 보니 한 20페이지, 40페이지, 50페이지, 60페이지 가다 지금은 마지막 겉집까지 포함해서 80페이지까지 왔어요. 하지만 이렇게까지 한다고 해도 공사를 하다 보면 더 많은 내용들이 들어갈 필요성들은 있어요. 저희 경험적으로 저희가 진행해 온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집을 지어온 저희 휴머눔 건축주들께서는 현장에 오셨을 때 어떤 결정을 하기 위해서 현장을 오지 않고 음료수를 사들고 먹거리를 사들고 현장에 가벼운 마음으로 구경하러 오셨어요. 현장 오셔서 무엇을 결정해줘라, 무엇을 결정해줘라, 이런 것들을 한 적이 저희는 없어요. 그러고 나서 집을 다 짓고 나서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정말 집 짓기를 즐겁게 지었다. 주변에서는 집을 지을 때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 휴머눔하고 집을 지으면서 그런 일이 없었다. 정말 복잡한 마음 없이 집을 편하게 지었다. 이런 얘기들을 하십니다. 항상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이 편하게 즐거운 마음으로 집을 짓느냐는 착공을 하기 전에 설계 도면, 시방서를 얼마만큼 정확하게 해놓느냐에 따라서 이후에 건축주가 집 짓는 동안에 편하게 집을 짓느냐, 그렇지 못하게 집을 짓느냐가 결정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공감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 보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집 짓기 전에 이런 과정을 거치다 보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어느 건축주분들은 이런 이야기 과정을 듣고서 저희와 일을 시작하지 않은 분들도 계세요. 하지만 저희가 이 방법을 여태까지 고수하고 앞으로도 계속 바꾸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이것은 시공자인 저희들도 공사 중에 편하기 위해 한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건축주가 집을 짓는 과정에서 시공자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모든 문제들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또 이 방법을 거쳐서 집을 지은 저희 휴머눔 건축주분들은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대로 공사 후에 즐거운 마음으로 입주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는 이 방법을 끝까지 앞으로도 계속 유지하면서 집 짓기를 할 겁니다. 지금까지 시공하기 전까지의 과정을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이후 영상에서는 이 집의 공사 과정들을 볼 건데요. 다음 영상도 꼭 지켜봐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봐요. 감사합니다.